강조. 뭐 해주는 거야? 강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강조해주는 거예요. 그럼 반복해주면 강조해주는 거 맞니? 네.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 맞아? 네.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 맞아? 네. 강조하고 있지? 네. 그치. 열거는요? 열거는 강조의 느낌 들어? 열거? 선생님은 트와이스를 좋아한다? 라는 거랑 선생님은 사나 좋아해, 모모 좋아해, 쯔위 좋아해, 정연 좋아해. 어때? 저 사람 조금 과한데? 이런 느낌 들지? 강조되지? 그치? 좋아함이 강조가 되지? 네. 여기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재민이가 있고 채성이가 있고 준영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열거를 해주면 그것도 학생들이 있음을 강조해주는 느낌이 들죠. 대조라는 거는 뭘까? 서로 빗대어서 다름을 나타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조가 자 나는 공부하지만 동생은 논다. 강조해주는 거 같니? 뭘 강조해주는 거 같아? 동생이 논다고 공부 안 하고 논다고. 근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선생님 나는 공부한 게 억울해서요. 그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강조해 주는데 이론적으로는 뒤를 강조해 주는 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뒤를 강조해 줘야 느끼는 것만 다 다르겠지만 영탄할 때 이 탄자가 뭐니? 감탄하는 거지. 느낌표 빡. 그러면 감탄, 영탄 강조해 주는 거 맞을 거예요. 점층은 점점 어떻게? 층을 올려서 요거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과장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이고 약간 있는데 크게 있거나 아니면 크게 있는데 조금 연세법은 우리 연세법의 아주 대표적인 노래 원숭이 엉덩이. 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간 건 색채어는 감각 이미지. 알았지? 자, 요렇게 잡힐 때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어서 밑에 가서 반복법 합시다. 자, 반복법을 사용하면 1번, 자, 의미 강조합니다. 넘버링 해주세요. 2번,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효과예요. 이거 효과 무조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넘버링하는 효과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를 반복시켜줘요? 같은 시어나 구절 혹은 시행. 구절과 시행을 반복시켜주면서 의미 강조. 반복하니까 의미 강조되는 거 맞겠지? 그리고 반복이 되니까 리듬이 형성돼요. 알겠지? 그럼 밑에서 어디가 반복되는지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 이름이요. 그리고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자, 초혼이라는 단어 몰라서 먼저 얘기할게요. 초혼이라는 거는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시 독해 한번 해볼까? 시 독해를 한번 해보자. 혹시 주제를 한번 찾아봅시다. 주제. 그러면 이미 주제에서는요. 상황 나왔지? 초혼의 상황이죠. 초혼의 상황.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정서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누구의 이름인지 한번 찾아보자. 누구의 이름 혹은 어떤 정서, 어떤 태도. 말 한마디는 마저 하지 못했구나. 아쉬워하고 있네. 사랑했던 사람이네. 사랑하던 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쉬워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잠깐만. 사슴이 진짜 이렇게 울 수 있어? 사슴이 울 수 있니? 이 사슴이 울고 있는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
화자의 감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감정이입이 된 거죠. 오케이. 자, 감정이입이 되면서 슬퍼하는 감정, 아쉬움과 슬픔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이런 연들에 대해서, 행들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줘야 돼. 독해를 할 땐 그냥 읽고 쓱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읽으면 그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거야. 연을 딱 읽고 정리해서 이 안에서 뭐가 쓰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지금까지 쌓아놓은 개념체계들 안에서 다 벗어나질 않을 거란 말이에요. 벗어나는 게 있어? 그럼 아직 안 배운 거야. 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멀구나. 죽은 사람과의 어떤 거리감이 좀 느껴지지? 그래서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그럼 주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사랑하던 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네. 엄청 사랑했나 봐. 어조 생각 한번 해볼까? 어조. 자, 느낌표 빡 있으면은 무슨 법이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영탄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 영탄법이 쓰이는 순간 어조는요 영탄적 어조예요. 이건 어조랑 관련이 깊어요. 영탄법은 어조라는 건 뭐라고요? 말투 그리고 분위기. 그럼 말투와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느낌표가 빡빡빡빡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야? 점점 강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강해지고 있지. 그래서 점층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근데 요 감탄의 느낌이 점점 격렬해진다라고 해서 영탄적 어조가 반복이 되는 순간 격정적 어조로 가요. 어조는 간만에 얘기하지. 어조 우리 진작에 얘기하다가 한동안 뭐 주제 찾을 때 어조 얘기 잘 안 하다가 어조도 복습해야 돼. 우리 거의 뭐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그 사이에 했었어 어조는. 근데 어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저도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아요. 근데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는 있어야 되니까. 격정이라는 단어는 뭐니? 격렬한 감정. 격한 감정 해도 되는데 격렬한 감정 조금 더 풀어서 격렬한 감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영탄적 어조, 격정적 어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 독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다 적었지? 자, 열거는요 여러가지 예 사실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늘어놓는다라는 말이 나열한다라는 거지. 나열합니다. 이게 나자가 벌려놓는다라는 벌일 나자고요. 열자가 열을 맞춰서 쭉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 열거법은요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어구 누구를?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그럼 이런 대상들은 자 앞에 이거는 뭐야?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반복. 그렇지. 반복법을 통해서 자 반복법은 그러면은 두 가지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아까 1번 모, 2번 모 운율 형성. 그리고 리듬. 운율 형성이 리듬 아니야? 강조. 의미 강조.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강조되는지 생각을 해야 돼. 추억이 있어, 사랑이 있어, 쓸쓸함 있어, 동경이 있어, 시도 있었어, 어머니, 그리움의 대상들. 이런 그리움의 대상들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반복되는 사람 누구? 어머니. 그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요 별에는 밤 뒤에 어머니 외치고 나서 뒤에 어머니에 대한 거의 랩하듯이 감정을 쏟아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너무 멀리 계셔요. 그래서 그리움의 대상들을 열거를 해놨고 그리고 어떤 그 의미가 강조되는 느낌이야? 그 그리움의 강조.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강조. 특히나 어머니를 조금 더 그리워하고 있나 봐요. 밑으로 넘어갈게요. 자, 대조. 자, 요 대조는요, 왼쪽에 대비라는 거부터 먼저 봅시다. 자, 대는요, 대응시켜서 비교한다. 대응시켜서 비교하는 게 대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왜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비시켜서 대응시켜서 비교하는 거예요.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비교함, 맞대었다라는 게 대응시켜라는 거지. 그럼 우리 이미 이거는 어디서 공부했었어? 감각의 대비, 이미지 대비였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의미의 대비도 일어난다고 했지? 이미지 대비에선 시각의 대비, 뭐 색채 대비, 명암 대비, 촉각의 대비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공간의 대비. 공간의 대비는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천상계와 지상계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좋은 곳과 나쁜 곳. 자, 그럼 이런 대비를 가지고 대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조가 되면은 반대되나 대립되는 사실을 대조시켜서 인상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의미를 투영합니다. 의미를 여기다 쏙 넣어서 우리가 대조시켜 주는 거죠. 이런 대조법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시상전개에서 대립적 전개 이렇게도 연결될 수 있어요. 대조법을 가지고 계속 이거를 순환시켜서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냥 한 번만 대조되는 게 아니라 시를 전체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우리가 시를 전개시켰을 때는 대립적 전개로 갈 수도 있다. 대립적 전개. 시상 전개에서 시상 전개는 12개 다 기억나니? 그냥 말로만 쭉 해볼까? 시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 시선의 이동. 시상의 확산, 시상의 집약, 시상의 전환. 그리고 네 글자짜리 3개. 기승전결, 선견우정, 수미상관. 그리고 점층적, 점강적, 대립적. 다 기억나지? 응. 시상전개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여기 시는 독해 안 할게요. 영탄법. 자, 영탄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1번 감탄사가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2번 호격조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3번 감탄형 종결어미 사용될 수 있고요. 4번 명사로만 제시. 제가 이렇게 1, 2, 3, 4 쓰는 거는 효과일 수도 있고요. 찾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왼쪽에다 요거 하나만 쓰고 시작하자. 내가 요걸 얘기해 준다고 깜빡했네. 자, 이런 표현법은요. 즉 찾기 능력이에요. 이 찾는 능력을 요구해요. 그럼 찾는 능력은요. 여러분들이 1. 개념이 있을 것. 2번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 그걸로 인한 효과. 그래서 이 표현법 공부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저한테는 미안해도 나한테는 하나도 안 어렵거든. 표현법이 안 어려워. 왜냐면 이거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라서. 근데 외우는 거 못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 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오히려 독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이 표현법이 좋은 거고. 저는 그냥 외우는 거 좋아해서 다 외워버렸거든. 표현법. 아, 이거 쓰이면 표현법이구나. 이게 쓰이면 무슨 법이구나. 영탄법은 그럼 어떻게 찾으라고요? 1번 감탄사 들어가면. 호격조사는 뭐예요? 부르는 조사예요. 그래서 누구야, 누구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 감탄형 종결어미가 쓰이면 영탄법. 그리고 명사로만 딱 제시됐을 때. 국어. 아, 참 공부하기 싫어진다. 이런 식으로 국어라고 제시가 되면은 싫어지니? 밑에 가서 우리 유리창인데, 자, 이 유리창은 독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이미지 한번 찾아볼까? 이미지 머릿속으로 빨리 쭉 기억해야지. 감각적 이미지,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동적 이미지, 정적 이미지, 생성 이미지, 소멸 이미지, 계절 이미지, 시간 이미지. 뭐 차다. 파닥거린다. 지우고 지우는 행동.
밀려나가고 부딪히고 별이 반짝 의태어 음성상징어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다.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여기서 나왔네. 영탄법은 영탄법 맨 밑에 나왔는데 라는 단어가 뭐니? 감탄사지? 맨 밑에 맨 뒤에 날아갔구나. 감탄형 종결어미. 이렇게 쓰여서 영탄법이 쓰였네요. 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미지를 찾아줄 때는 항상 심상을 그려줘야 돼요. 심상 그리기. 마음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뭐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유리창을 통해서 유리창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뭔가가 아른아른 거린나 봐. 유리창에 아른아른 거리나 봐요. 자, 화자는 요 옆에 붙어 서서 입김을 이렇게 흐리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밖에 비춰지는 요 길이에요. 로드. 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이 길들이 옆에 파닥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대요. 아마 요 입김이 뿌얘졌다가 흐려졌다가 뿌얘졌다가 맑아졌다가 요런 느낌이겠지. 자, 지우고 보아도 여기를 쓱쓱쓱쓱 지우고 다시 또 쓱쓱쓱쓱 지워도 새까만 밖에 있는 이 밤이 들어왔다가 부딪혀서 쾅 하고 부딪혔다가 다시 또 나간대요. 이 말은 뭘까? 입김이 있는 요 유리창을 우리가 지울 때는 깨끗하니까 밖에 있는 밤이 선명하게 보이지. 근데 다시 입김이 하고 이렇게 뿌옇게 되면은 밤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불투명하게 보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밤이 밀려나가기도 하고 다시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다시 와서 부딪혔다는 게 잘 보였다라는 얘기인 거고 밀려나갔다라는 게 입김이 흐려져서 다시 뿌옇게 보인다라는 얘기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반짝반짝 이 별이 몇 개가 떠 있었나 봐요. 보석처럼 박혀 있네요. 나 혼자 밤에 이렇게 유리를 쓱쓱쓱쓱쓱쓱쓱쓱쓱 닦는 것은 자, 요 표현법 혹시 기억나니?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어떤 심정이래? 왜 황홀한 심정이라고 하고 왜 슬픈 심정이라고 했을까?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거 무슨 법이라고 나중에 이따가 나올 텐데. 이거는 대표적인 역설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는 고운 폐혈관이 찢겨진 채로 산새처럼 날아갔나 봐요. 누가 날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처럼 날아갔네요. 자, 이 시의 창작 배경은요. 정지용 시인의 아이의 죽음이에요. 아이의 죽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유리창에 있다가 바깥에 있는 이 별을 보면서 아이가 여기에 그려지는 느낌이 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보려고 막 유리창을 닦았어. 아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그러다 다시 입김이 있으니까 아니야 다시 볼 거야. 다시 유리창을 닦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황홀한 심사라고 했을까? 왜 황홀하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죽은 아이를 볼 수 있는 뭔가 환영이 생기는 느낌이라서. 그러나 왜 외롭다라고 했을까? 볼 수 있었어, 만질 수 있었어, 만날 수 있었어, 못 만났으니까. 그런 역설법의 효과까지도. 그래서 아이는 알고 보니까 그 폐혈병 때문에 죽은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슬프죠, 사실. 근데 여기서 슬프다라고 나왔니? 아우 슬퍼, 나 아이 잃어서 슬퍼. 요런 시도 우리가 나중에 저번에 얘기했었나? 감정을 절제하면서 쓴 시 무슨 계열의 시라고 했었니? 모더니즘 계열의 시예요. 자, 모더니즘 계열의 시예요. 이 모더니즘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알고 있으면 이해가 되잖아. 그치? 그럼 모더니즘은 정서 표현을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럼 뭘 대신 줘요? 이미지를 많이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특히 대표적인 시인들이 이런 정지용 시인, 백석 시인. 그래서 모더니즘 이미지를 주면서 여러분들 요 상황을 한번 그려봐. 상황을 그리면서 심상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감상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시가 조금이라도 더 읽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밤에 유리창을 닦으며 슬픈 감정을 느낌. 뭐 이 정도겠지? 그 누구를 떠올리면서 죽은 아이를 떠올리면서.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 거는 아이의 환영일 거야. 그치? 요런 아이의 모습. 자, 넘어갑시다. 점층법. 자, 요 점층법이 일단 첫 번째, 뒤로 갈수록 점점 강하게 표현하여 하는 방법을 점층법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의 정의를 조금 달리 할게요. 이게 문학이론을 점층법을 좀 다르게 정의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1번, 층을 이룬다. 층을 이루면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점층법이에요. 층을 이루면서 표현을 하면.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옵션이 더 더해질 수는 있어요. 왜? 의미가 강조되면. 점층은 점점 강해진다는 게 아니라 층을 이뤘다라는 거야.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층이 이루어졌다. 1층, 2층, 3층처럼. 근데 이 의미 강조는 요 뒤에 점강법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요 교재의 이론에서는 요 둘을 완벽하게 대조되는 상황으로 그려주고 있거든요. 갈수록 점점 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점층법, 점층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점점 작게 표현한 것을 점강법. 자, 이때 강자가 무슨 강자냐면은 하강하다의 강자예요. 강하게가 아니야. 점강법에서는 하강시키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작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점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가 되는 느낌이지만 옆에다가 벤 다이어그램 하나만 다시 그려놓을게요. 이 점층법, 점강법은 사실 나오기가 조금 요원해. 왜냐면은 약간 충돌되는 느낌이 있어서. 점층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점강법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도 보이기도 해요. 왜? 점층법의 무슨 의미지? 층만 이루면 돼. 층만 이루고 여기는 강조되는 애들이고 여기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층을 이루면서 작아지는 친구들을 점강법 이렇게 개념적으로 좀 벤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그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점층법 안에 강조되는 점층법이 있고요. 아니 사이즈가 작아진 층을 이루면서 작아지는 점강법이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아직 여기서는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혹은 전세계적인 통일안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층을 어떻게 이뤘는지 한번 밑에서 보자. 자, 김소월의 먼 후일이라는 시를 한번 보면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자, 반복되는 느낌 한 번만 동그라미 쳐볼까? 잊었노라의 시어의 반복. 뭐뭐하면 이라고 하는 상황의 반복. 그치? 가정의 상황이네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잊었노라. 그럼 잊었노라 1층. 그 다음은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당연히 강조가 돼요. 왜? 반복이니까 강조가 돼요. 아까 반복의 효과 뭐야? 1번 운율 형성, 2번 의미 강조. 그럼 3번은요?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4번) 뭐예요?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자, 이게 같은 층이 아니지? 다 같은 층이 아니지? 다 조금씩 층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이 아니라 같은 레벨들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 그냥 점층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들이 아닐 때. 뭔가 똑같은 대상인데. 잊었노라라고 하는 똑같은 대상들이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점층법. 점강법은 그러면 어떻게 예시를 들 수 있을까? 재훈이에게 100원, 채성이에게 10원, 준영이에게 1원을 삥 뜯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점강법이죠.
실제로 금액을 이렇게 줄여서 정관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요 과장하고 연세까지만 우리 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과장은요, 부풀리는 거예요? 불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서 모라니 피기까지는 처음 보는 시는 아닐 거예요. 우리 과제였던 사람들은 다 독해까지 됐을 것 같은데, 모라니 피기까지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다림이죠. 그리고 뒤에는 슬프죠. 그리고 다시 기다림이죠. 자, 요런 구조이고, 앞뒤가 비슷한 구조가 보이네.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라니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오케이, 수미상관. 그럼 수미상관의 효과 4가지 기억나? 4가지나 있었어요? 4가지 있었어. 수미상관의 효과 운율 형성. 왜? 반복이니까. 반복되니까 그러면 뭐도 강조돼? 의미. 근데 여기는 이제 주제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거지. 주제 강조. 그리고 구조적 안정감. 여운 형성. 보통 보니까 요 운율 형성하고 의미 강조는 계속 같이 다니지. 반복할 때는. 그치? 그걸 이제 캐치하시면 돼요. 찬란한 슬픔의 봄도 생각해보자. 왜 슬픔의 봄이라고 했는데 찬란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라고? 다시. 맞아.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리니까 찬란해서 좋아. 알어. 좋아. 그런데 그 꽃이 졌을 때는 어때? 슬퍼. 슬픔. 근데 다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 꽃이 폈을 때 너무 기뻐. 이런 감정들이 지금 역설법으로 등장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는 과장법 찾으래요. 어디가 과장법이니? 여기서 모란이 피우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자, 모란은 언제 폈다 언제 질까? 언제 피니? 꽃은 보통 봄에 펴요. 그럼 봄꽃은 언제 져요? 봄에 져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가을에 진다고 하면 진짜 때릴 거야, 이제는. 팍 때릴 거야. 응? 봄에 폈다, 봄에 져요. 물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그치? 꽃이 그렇게 오래 안 펴. 자, 그러면은 봄에 지면 이 사람 계절, 어느 계절이 남았어?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 다 같다라고 하잖아.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뻥이 좀 있어. 과장이 좀 있어. 또 하나 더. 360날은 얘들아 며칠 날이야? 360. 360. 우리 1년은 며칠? 365일. 이 사람 며칠 빼고 계속 울었어? 5일. 5일은 그럼 무슨 날일까? 추측해보자. 그렇지. 꽃이 폈던 요 5일. 그거 빼고 360일 내내 울었대. 에이, 설마 밥도 먹었겠지. 잠도 잤겠지. 한양 섭섭해 울고 있어? 조금 과장이 심하지? 요럴 때 우리가 과장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송인에서도 우리 하나 나왔었지. 저기 한시. 대동강물은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의 눈물 해마다 보태는 것을. 그래서 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과장하고 있었죠. 밑에 가서 연세법 갑시다. 아까 원숭이 엉덩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나갈 때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자. 고인을 못 빼, 고인을 못 봐도. 여기가 반복되고 있네. 하나 더. 여정길 앞에 있네. 여정길 앞에 있거든. 자, 여기가 지금 반복이에요. 근데 요시는 이황의 도상시비곡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고인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옛 성현이에요. 옛 성현들. 성현이라는 거는 학자들을 의미해요. 옛 학자들.
우리 주변에 친구 이름 성현이 한 명씩 있지 않니? 성현이. 그치?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당연히 못 보겠지. 옛날 학자들,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봐. 나도 고인을 못 봐. 당연하지. 그런 거면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고인을 못 봐도 여변길 할 때 이 여다, 기본형 여다 혹은 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다, 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다, 살다, 지내다, 뭐하게 지내다.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여던 길, 가던 길이 앞에 있대. 여던 길이 앞에 있거든. 가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떻고 가겠다 안 가겠다? 가겠다. 그럼 그 가던 길은 뭔데? 여기서도 상징이 있지. 옛 성현들의 그 길, 학문 수양의 길. 그 길을 공부를 하겠다. 자, 이황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도산서원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면서 야 공부하자 얘들아 라고 하지 않고 시를 써서 권면한 거예요. TV가 앞에 있으니 공부 아니하고 어떨고 공부하자 얘들아 뭐 그런 느낌인가?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여러분들 혹시 리듬감 느꼈는지 모르겠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도 나 못 보고 고인도 고인 못 봐. 자, 요렇게 둘의 리듬감이 잡힐 때 요거를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꾸법은 좀 이따가 우리 변화주기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밑에서도 아니 가고 어떨고 물음의 형식이지만 가겠다라는 답이 나오죠. 설의법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세법까지. 도산 12곡의 고인도 날 못 보고 라는 시는요. 의고가 2학년 때 배우는 시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법, 대꾸법, 연세법, 설의법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뭘까? 주제. 요거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의고는. 그렇다고 다른 학교는 다 프린트로 나오겠지. 이 주제는 뭘까? 공부하겠다. 학문에 정진하겠다. 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강조하기입니다.